영상 광고인지 음성 광고인지 잘 좀 들어라. 영상 광고에 오디오만 들으면 어떡하니. 아이고. 자, 그리고 노트북 권 팀장 사주란 말씀이 또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화면까지 망가지는 경우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화면 또 따로 저 사갖고 연결하면 화면은 또 따로 사요? 노트북에 키보드 따로 있지. 정말 근근히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본체는 원래 노트북 있지. 네. 그다음 모니터 따로 하나 사지. 그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가방 하나 크게 들고 다니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권 팀장님. 네. 자, 하여튼 모니터 고장 날 때 그때 꼭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참 씁쓸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미국은 또 올랐습니다. 예, 소폭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지수 부근에서 끝났고요. 장중에 돌파했다가 밀렸습니다. 기술주들이 지난주에 좀 주춤하면서 좀 내려왔고 엔비디아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났고 그랬는데 브로드컴이 그 네. 자리를 대체하면서 브로드컴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9%인가 올랐었죠. 그 전날. 근데 어제도 한 3.2% 올랐습니다. 오픈 AI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2배 정도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2배요? 예. 브로드컴의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345달러잖아요. 목표 주가 상향을 지금 러쉬가 일어나고 있는데 350, 60이 몇 개 있고요. 대부분 400달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시티그룹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하향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하향했어요? 네,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은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티그룹에서 용감하게 제가 보기엔 진짜 용감하게 한 것 같아요. 목표 주가 20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가격은 168달러입니다. 뭐야? 네. 하향한 게 200이에요? 예, 하향한. 그 전엔 더 높았고. 예. 예. 그래서 근데 200 확실히 그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실적의 상승 탄력은 그렇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브로드컴의 지금 뭐 장밋빛 또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계속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 요소들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맞춤형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맞춤형 반도체의 기술 성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AI에서 네. 그쪽의 서비스 제품 마지막 하이엔드 단계에 가는 엔드 단계에 가는 네. 그 제품에서는 명확하게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도 맞춤형 반도체 하고 있고 경쟁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분명히 우위를 점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과 함께 또 월가에서는 또 발빠르게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0.8%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뭐 강밥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168달러니까 꽤 달러 떨어졌습니다. 한 8% 고점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브로드컴이 올라오고 마이크론이 올라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지수 가는데 보탬이 되고 견인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정치적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리 신임 투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안 좋다 그러고 그리고 재정 적자 계속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시장은 다 상승했어요. 프랑스 시장도 상승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프랑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아마 이번 달에 시정평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다소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유럽이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미국이 뭐 치명적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네. 영향권은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본도 총리 사임을 했죠. 근데 일본은 어제 1.45%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 가 있습니다. 이유는 신임 총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유력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 보수 정권이죠. 그런데 이제 저금리와 금융 완화 정책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베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225는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 시장 친화적인 거 내놓을 거다라는 예. 기대감. 예.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한 1% 정도 막 크게 빠지는 않았는데 8월 미국 내 점유율이 약 38%로 4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8년 만에 최저이고요. 4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요. 근데 이것은 그 안에 데이터를 제가 오늘 내용을 안 가져왔는데요. 안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미국 내에 타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저 잠깐 그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전기차 브랜드. 네, 전기차 브랜드가 많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 미국 월가에서는 전기차는 이미 성수로 들어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 전해드리고 테슬라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여전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도수 항상 제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물론 뭐 시총이 높은 것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이 가지고도 있고 이들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AI 하드웨어의 엔비디아 시대가 이제 한동안 있었고 여기 좀 주춤하는 사이에 있는데 결국은 이후에 진짜 승자는 누구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가 나올지 명확하게 10년 후를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쪽에서는 대부분 어디를 얘기하냐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곳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주가 자체도 이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0.45% 올라 3,21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 0.15% 상승 시작해서 장중에 뭐 보합권까지도 떨어지고 이렇게 등락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지금 거래 전략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장중에 지루하게 있다가 되게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3시 정도 딱 돼서부터 곧바로 수직 상승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어제 코스피의 5분 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어제 하루에 시작을 해서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원위치했다가 좀 지루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3시 이후에 곧바로 수직 상승을 해서 왜 그래요? 종가가 위로 올랐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요. 제시경에 어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형주에 중요하고 코스닥에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코스닥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중소형주에는요. 그런데 요 보도 하나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대기되어 있는 게 자사주 소각 정책 네. 헌법개정 또 하나는 분리과세, 네. 배당 분리과세 및 세율. 네. 세율을 이제 35% 정도는 보통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25%를 제한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있죠 지금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사주 소각 정책과
그리고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를 한 25% 30% 시장이 원하는 아주 뭐 더 강하게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25%는 굉장히 센 것 같고요. 뭐 한 30%좀 낮춰서 나온다. 네. 그러면 곧바로 우리 시장은 어제 하루 이런 뉴스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곧바로 신고이수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네. 걸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어제 마지막의 흐름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도 가져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3,219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3,200포인트를 안착할 건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동시만기가.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장이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시장이 그 안에 한번 뛰었다가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살살 좀 바뀌고 있어요. 생각들을 제가 그렇게 생각들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벤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을 기대하는 흐름이 심리적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정말 와 지난주부터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한 2주도 안 됐는데 2배 난 것 같아요. 21% 올랐고요. 한라 IMS 23%, 삼영암텍 9%, 한국화물 7%.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세고요. 가장 세고. 그리고 어제 그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 자재와 뭐 관련된 종목들, 뭐 동식물 15%, 동부거수 10% 대부분 아침에 급등했다가 윗꼬리 좀 달면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쪽에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테마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에 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리 인하의 시장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둔화된 지표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고점으로부터 확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소폭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는 금요일날 하락은 그 부분 때문에 우려의 하락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기술주가 하락하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내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게 보험성 이냐냐 침체에 대응하는 그런 이냐를 보는 부분은 점도표일 것 같아요. 점도표 369, 12분이 안 나오거든요. 네. 점도표에서 얼마나 이걸 아래로 내리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래로 내리는 모양이 나오면 더 좋지 않게 시장에서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도표가 나올 때까지는 설왕설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침체 대응 쪽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는 내용들이 주말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보니까 이거 긍정적이야 하는 내용들도 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번에 고용지표 둔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고용지표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 그래서 저금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거기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 그리고 달러 약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흐름대로 간다면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상대 3조로 간다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글만 보면. 그러니까요. 이런 효과가 있다. 이것도 간과하지 말고 이쪽을 보자. 이렇게 또 얘기들 좀 하는 쪽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에 지금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달러 약세 정책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금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코멘트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고용이 안 좋아서 임금 상승률 둔화로 해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도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자산 시장에 진짜 랠리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왕설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면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선 기자재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제도 대주주 요건 그거 하나로 막 팍 뜨는 거 보면은 네. 결국은 환율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그리고 상법과 세제 정책 요걸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그 만약에 돌파한다면 요 내용과 함께 이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쉬는 동안에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주도주들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죠.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방원도 다 주도주는 맨 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주도주는 세워져 있고 후반 기업들이 더 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가지 못하는 박스권에서는 후반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이제 순응하면서 같이 순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가 있고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서 일단 거기까지는 9월 말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조선기자재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네. 그리고 바이오도 되게 웃기는 게 바이오도 최선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있잖아요. 네. 물론 얘네들이 좋아요, 견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별로 안 움직였던 것도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만약에 그러고 나서 네.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주들이 가기 시작하면 예, 따라 올라왔던 그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멈춰서죠. 좀 내리죠 오히려. 오히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조금 내리는 경향이 좀 있죠. 음.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대응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지금 이쪽에 막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을 보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주도주 위주로만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냥 시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작전이 지금 보니까 약간 그 작전 아닌가. 어떤 하여튼 뭐 저물가 뭐 저 달러 또 저유가 뭐 이런 걸 이제 전 세계가 혹은 뭐 하여튼 미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동성은 최대한 일단 다 끌어내. 네. 네. 주식시장이나 뭐 어디 네, 다 끌어낸 다음에 예, 뭐 유지가 오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최대한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터트릴 때쯤에 이제 예. 코인 쪽으로 예, 자산 이동을 그러니까 안정적인 코인 뭐 있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쭉 돈 모아갖고 이미 이제 이 양반 그 회사 만들었잖아요. 네, 예. 네. 코인 회사 벌써 한 세네 개 만든 것 같은데 예,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수백조 이상 땡겨 가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트럼프의 작전이 그거 와. 같아요. 최대한 유동성을 지금 다 일단 집에 모든 돈들을 다 끌어내 금융시장으로 그 다음에 코인으로 싹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준도 있고.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그걸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트럼프 버블을 만들고 있는 건 확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레이달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뭐요 저기 JP 모건 네. 그 제이미 다이먼도 네.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되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 버블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갈 거냐, 내가 거기서 기회를 볼 거냐는 우리 선택의 문제다. 네.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의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지닌 인재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며 신속히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냐면 곧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 들어간 기업들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을 좀 가능하도록 뭔가 조치를 좀 취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칸을 치고 밑에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내용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와요.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그들의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의 인력이 배터리 제조이든 컴퓨터 제조이든 선박 제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터리 조선 인력을 불러와 미국군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거나 뭐 그렇게 썩 달가운 이 워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바로 얘기를 좀 한 걸 봐서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하는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진들이 같이 논의를 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주시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장비 수출에 연간 한도 승인 조건으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처음에는 무기한 허용이었죠. 우리나라 우방 국가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허용이었어요. 허용이었는데 이거를 건별 승인을 받아라라고 해서 막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막 떨어지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 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의 협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트 라이선스를 연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하느냐? 건별 승인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재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승인으로 절충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권 기자님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숨은 좀 돌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기업들이 연간으로 그 해에 들어갈 장비를 정확하게 알거나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올해 상반기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비해 8% 성장했고요. 글로벌 스마트 판매 전체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약 60%를 차지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약 3% 성장했고 삼성은 약 7% 성장, 샤오미는 약 55% 성장해서 1, 2, 3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제가 좀 천천히 하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개별 종목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뉴스를 하면서도 딱 시장이 느껴져요. 뭐냐면은 시장에 이슈가 많거나 모멘텀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뉴스들이 다 뭐냐면 다 종목 뉴스예요. 근데 제가 종목 뉴스는 가져오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네. 다 종목 뉴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종목에 뭐가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종목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시장인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5번 뉴스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HBM의 넥스트 HBM이라고 얘기하는 CXL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아직까지 이게 언제 되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 마벨 반도체가 있습니다. 마벨 여기에 CXL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벨 제품에 CXL 디램의 상호 호환 테스트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CXL이 뭐냐? 되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HBM은 정부의 경로 폭을 대폭으로 늘린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를 왕창 쌓아놔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CXL은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예요. 그러니까 CXL 메모리를 가지고 CPU하고 그러니까 인터트랙션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서로 어떤 경우에는 같이 쓰고 어쩔 때는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얘를 쓰고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뭐랄까요. 지금 이게 익스프레스 링크잖아요. 네.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빠르게
가속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걸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겠다. 이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 퀄리티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과 SK 요번에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요게 퀄테스가 통과돼서 납품한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뉴스 여태까지 보기로는. 그래서 요 부분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는 자꾸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거고 네. 다른 쪽을 좀 더 이렇게 보는 쪽으로 좀 살살살살 수급이 다른 데로 막 눈을 돌아가는 다른 쪽으로 보는 느낌이 있죠 시장에서.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M&A 이제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반도체 빅딜 대신 선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소부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AI 기기 연합군을 구축해서 AI 시대에 디바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드웨어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요 얘기 말고 제가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꼭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져오는 뉴스가 요즘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도 치킨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뉴스 요즘에 나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HBM 치킨 게임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콜테스트 통과 안 돼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만약에 뭐 만장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5만 점, 6만씩 막 찍어내면서 거기서 많이 찍어내서 네.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컬테스트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저가 경쟁으로 가서 치킨 게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보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율 떨어지는 거를 양으로 승부한다는 얘기예요? 예, 보도는 그래요. 보도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도 이건희 참고로. 전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예, 참고로 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의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그래픽 D램을 2배 증산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2배 물량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팩토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럼 요거 이제 HBM 쪽이 아니고요. 그 GDDR7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B40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H20 있었죠. B40. 중국향. 네, 중국향. 네. 중국향이잖아요. 네.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거. 네. 그 H20에 들어갔고 요번에 B40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블랙웰 버전의 중국 버전이에요. 예, 예. 네. 여기 AI 가속기용으로 요걸 탑재되고 있는데 요거가 아마도 곧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요거 2배 물량 주문한 게 아니냐? 요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더 높인 거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영국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젠슨원이 같이 영국. 갑니다. 같이 가요. 초대받아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럼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아마 가장 화두는 중국향 가속기, AI 칩 수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이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곧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뭐 조목 뉴스만 많아서 이 모멘텀 뉴스나 뭐 이런 거는 별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흥미로워서 이것도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식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흥미롭습니다. 매우. 워렌 버핏의 신간져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2025년까지 본인의 투자 노트, 뭐 샜던 썩들 이런 것들에서 정리를 해서 워렌 버핏 바이브라는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핏이 쓴 거예요? 아니면 남이 쓴? 아이고 남이 쓴 거지. 남이 쓴 거예요? 버핏은 책 안 써요. 예. 워렌 버핏 책 낸 게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근데 이 보도에는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쓴 게 아니고요. 예. 이 보도에는 워렌 버핏이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의 이 기사가 있어요. 예. 네.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안에 들어갔더니 이 책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책 안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매우 재밌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면 아파트에서는 임대료가 나오고 농지에서는 식량이 나오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난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은 용도가 많지 않고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17만 톤의 금은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이며 아무런 생산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네. 생각이 들죠. 나쁘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부정적으로 나쁘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고인 시대고 뭐 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는 사실 과거에 산업 시대에 있었던 사고에 있어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본다면 네. 되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조한다라는 동감한다라는 게 보다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있죠. 투자를 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일상의 생활을 살더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때도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ESG에서 네. 뭐 이런 데에서는 뭐 기업의 오너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방산주 잘 안 하고 그리고 환경 오염이 되는 기업이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무너졌어요. 네,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끝까지 95세까지 하신 대단한 분이시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요것만 쓰기엔 좀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 것, 공표 국면에서 주식을 사고 과열 시에는 조심할 것, 훌륭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장기 보유할 것, 시장 전체를 세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투자한 기업만큼은 철저히 이해할 것, 이런 내용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버핏이 본인이 난 안 한다는 걸 뭐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한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네, 본인이 네. 이제 생각한다는 거고 네네. 다른 사람들이야 뭐 한든 말든 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다만 버핏의 그 정말 이 몇십 년을 이어온 투자 원칙 같은 건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의 원칙을 세우듯 우리도 우리의 투자 원칙을 나의 투자 원칙을 잘 정답입니다. 한번 채워줄 필요는 있겠다. 주식 투자를 뭐 1, 2년 하고 뭐 말 게 아니라면 그래서 좀 오래 하실 거라면 내 투자 원칙 뭐 대단한 무슨 막 구루들의 그런 원칙 말고 그냥 나는 이런 기준으로 투자하겠다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이런 뭐 시장에서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프로님을 투자의 고수로 오늘 임명합니다. 임명합니다. 아유, 접니까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네. 잘 안 돼요. 근데 정프로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30년 동안 이 투자를 하면서 네. 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위험 관리나 이런 건 시황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는 종목과 섹터로 하지 않습니까? 종목과 섹터로 해요. 그리고 나서 투자 전략을 본인이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를 할 건지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정해놓은 원칙을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관성 있게 고집 있게 간 사람들은 성공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그 말씀을 주시네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시간 나면 산다. 저녁에 시간 나면 역시 판다. 그리고 기업은 보지 않는다. 가격만 본다. 윌리엄 오닐. 그렇습니까? 예, 윌리엄 오닐의 이론. 네. 네. 그리고 댓글에 많이 올라오면 또 산다. 예. 그리고 원망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 투자 원칙이거든요. 와. 네, 우리 이사님과 함께 네. 여러분도 각자 잘 근데 좋은 투자 원칙을 세우려면 이제 먼저 했던 분들의 그런 투자 원칙 같은 걸 참고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네. 인사이트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